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대세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혼돈기, 혼란기죠.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가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 물론 이제 선택하는 것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작은 기사가 하나 났네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중요한 기사. 여러분 방송 들으실 때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그냥 건성건성 그냥 들으면은 별로 들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주의 깊게 정보나 지식을 포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은 부자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뉴스 가치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연금 컨설팅 기업의 AON의 러스 아이빈잭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 CIO네. CIO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같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섣불리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신중하게 줄이는 건 괜찮은데 그냥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대세 추종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팔아치우거나 미국의 투자 비중을 섣불리 줄여서는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도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그래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 시장이 곧 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본능에 대한 호소력이 크는 거죠. 미국 투자 비중을 섣불리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물론 이 전문가가 명성을 갖고 있겠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닌데 제가 뉴스 가치를 치는 겁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단기 뉴스의 과잉 반응에서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미국 외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국 투자는 여전히 핵심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전부를 통틀어 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 뜻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오늘 본전은 뽑은 겁니다. 미국은 성장이나 기업의 성과나 증시에 대한 주식의 수요 공급에서 보면은 모두 다 유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오늘 메시지인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 아이빈잭 CIO는 미국 증시의 구조적 강점을 보면은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서 안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장사가 20년 전보다 절반 수준인 3천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권 공급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성장성 면에서도 그렇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유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미국의 상장사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여러분들 상장 요건을 심사해 가지고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도 퇴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사주로 소각하고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억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연금 저축이나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나 이런 좀 불확실한 정책들이 닥쳤을 때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간 본능, 본능을 넘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은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었다는 겁니다.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술주에 대한 과도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통찰력인 겁니다. 미국 기술주는 수익성이 높고 사업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 실적이 주가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공병호TV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소음을 넘어서는 진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저도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은 정보를 변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탁 잡아봤습니까? 아, 이거는 핵심적인 정보다. 미국 기술주의 가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건데 실적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 거의 전문가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세를 추종하면 안 되고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단히 훌륭한 짧지만 강력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2%대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 2.5에서 3% 수준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프라 투자나 사모대출 같은 대안자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고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결국 채권 투자라든지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손해를 계속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짧은 인터뷰지만 상당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분 이 글로벌 연금 컨설팅 기업의 AON의 러스 아이빈제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미국의 정권 시장에서 수급 관계, 상장수가 줄고 자사주 여러분들 매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공급이 줄고 연금 관련된 그런 자금들이 계속 정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그럼 여러분 정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결코 간과해서 안 된다. 그리고 완전히 통념을 깨는 겁니다.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충분히 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야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천금 같은 정보인 겁니다. 예. 이런 정보들을 딱 정리가 되면은 투자 방향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짧지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데 내가 오늘 이분 이제 러스 아이빈잭이라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수일 내에 러스 아이빈잭의 트위터나 X를 방문해 가지고 기존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전문가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실방송을 중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밤 늦게 역사 스페셜 9번을 마치고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데 방송을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귀한 정보를 그대로 포착하는 겁니다. 그럼 검증해 봐야 되죠. 미국의 진짜 상장수가 줄었는지 상장수가 무자비하게 줄었으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30년 전에 미국의 상장회사 수가 8,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6,000개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4,500개가 됐습니다. 현재 4,044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상장 요건도 여러분들 엄격하지만 상장된 이후에 성과가 별일 없으면 계속 퇴출을 시키는 겁니다. 회사를. 미국 삶은 굉장히 고단하죠. 경쟁이 치열하고 짜르니까 상장 한 번 돼서 이런 영원한 상장이 아닌 겁니다. 회사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시에 가서 이런 살아남는 기업들이 거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숫자가 확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엄격하고 치열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치열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올해 그 좋은 성과를 내는데도 10,000명을 자른 겁니다. 잘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참담하지만 그게 미국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어리버리한 CEO들한테 돈 주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목숨 걸고 뛰는 CEO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전번에 재무학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500명 CEO들에게 제 돈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 돈을 여러분 유럽 CEO한테 맡길 겁니까? 한국 CEO한테 맡길 겁니까? 미국 CEO한테 맡길 겁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미국 체제는 사람을 덜덜덜 볶습니다. 그냥 안 죽을 만큼 볶습니다. 어리버리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살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프로페셔널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CEO들도 돈이 또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퇴직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제도 401K 제도를 이용하고 이거는 매칭입니다. 자기가 7.4%를 내면은 회사가 4.6%를 대해주는 여기 보시면 직원 기여가 7.4% 고용주 매칭이 4.6% 자기 보수의 14.1%를 매달 불입해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축적된 돈이 8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71%가 주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식시장에 연금 관련된 스탁 투자가 6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건 스탁이고 풀로 매년 401K로 인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 액수가 3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71%가 연간 21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 정도가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기본이. 그다음에 이제 한 해에 6천에서 한 8천 불 정도 부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큰 IRA 계정 우리로 뭐 연금 저축 계정 이런 걸 겁니다. 자산이 지금 16조 8천억 달러 3조 7천억 달러가 주식 펀드에 들어가 있고 6조 4천억 달러가 뮤추얼 펀드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여기서 IRA에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120억 불에서 180억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외국인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외국인이 약 1조 달러 이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연 매수액이 1,000억에서 3천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요약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게 되면은 미국 정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년 들어오는 돈이 401K 2100억에서 2400억 달러 IRA 연금 계정입니다. 120억에서 130억 달러 외국인 투자자 1,000억에서 3천억 달러가 들어와가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정권시장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놨는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리스크 감당 안 하려면 채권 사고 리스크 감당하면 CD 사고 리스크 감당하려면 뭡니까 주식 사고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요는 계속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오늘 인터뷰입니다. 미국의 성과 수급을 미뤄보게 되면은 앞에 이제 오늘 방송에서 또 소개되겠지만 유럽 회사들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회사들하고. 왜냐하면은 워낙 경쟁적으로 이러면서 사람을 돌리기 때문에. 진짜 이런 미국은 덜덜덜덜 사람을 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는 앞으로 정시가 좀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측면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 같으면은 자산 가운데 10% 20% 30% 정도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여러분 오늘 또 대박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신 바짝 차리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have your own view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견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불황이 온다 카더라. 기술주가 여러분들 고평가됐다 카더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카더라. 이건 카드라는 대세인 겁니다. 대세를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세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가설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 방향이나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대세는 미국의 기술주와 같은 그런 대형 성장주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미국 주식의 이런 시가총액을 다루는 이른바 워렌 버핏 인디케이터 같은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이름 211%입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자랑한 겁니다. 주식이. 그 누구든지 주가가 지금 과평가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US 스탁마켓은 지금 미국 경제보다도 2.1배 정도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버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US 스탁마켓이 지금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의 2배 211% 그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워렌 버핏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과열이나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이게 통념입니다. 통념. 이게 통념이기 때문에 주식이 여러분 투자를 위해 가지고 대기성 자본인 MMF 머니마켓 펀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대기성 자금이 조정될 때 들어가겠다고. 이게 대세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저도 여러 번 소개했을 겁니다. US 스탁마켓의 일부 기업들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 가지고 이런 집중에 따른 그런 거품 현상이 뭐 스카이라켓팅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2000년에 닷컴 버블을 연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너무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져왔던 가설의 상당 부분을 유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죠. 왜 안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187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이런 정권 역사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예, 대단하죠. 몇 년입니까? 이런 백 몇십 년 되겠네요. 이걸 여러분들 다 피델리티라는 미국의 2등 가는 정권 회사에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이 점수는 역사적 평균치입니다. 예, 위로 올라간 것은 강세장, 밑으로 빠진 것은 약세장입니다. 예. 불마켓, 베어마켓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1949년 이후에 장하고 그다음에 2000년 버블이 여러분들 붕괴될 때 장을 비교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 피델리티 자료를 가지고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까 자기가 볼 때는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처럼 되지 않고 여기처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올라가다 그다음 풀백 좀 빠지고 또 계속 올라가다 풀백 또 빠지고 또 계속 올라가다 풀백 또 빠지고 또 계속 올라가다 풀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뭔가 하니까 주식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될처럼 한꺼번에 완전히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식을 이런 보다가 조금 조정될 때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 여러분 핵심은 뭔가 하니까 1949년대에 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조금씩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버블처럼 될 거라고 보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의 10에서 20% 정도는 사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판단을 하는 거가.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베이시 레트라는 데가 대단히 실력이 있네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9년에 시작된 세속적 강세장은 이제 16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 정권시장에 돈을 넣었던 사람은 상당히 여러분들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는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다 신고점을 넘었었기 때문에 지난 16년간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 겁니다. 1968년처럼 이번 강세장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처럼 이번 강세장이 종결되겠습니까? 1982년 2000년의 사이클은 닷컴 버블로 진입하면서 114%의 랠리를 기록한 뒤에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반면에 1949년 1968년의 사이클은 1년에 더 작은 최고점 풀백 최고점 풀백 올랐다가 후퇴하고 올랐다가 후퇴하고 올랐다가 후퇴하고 이게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때 기다린 사람은 여러분 기회를 놓친 겁니다. RS 보듯이 어느 나라의 시장은 1990년대 후반의 폭발적인 상승장보다도 1960년대의 패턴을 더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APE 모델은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앞으로 몇 년간 수익률이 여전히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적 사례 모두 이 세속적 파동이 끝나기 전에 더 높은 고점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 강세장은 믿을 수만큼 강력합니다. 영어 보시기 바랍니다. This bull run is incredible strong하다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침 이런 시간에 공병호 TV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한 정보를 여러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웃고 떠들고 이러면 날릴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입장은 이렇게 본 겁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처럼 어제 금요일 날 장처럼 반도체 주가 여러분 한 2% 정도 반도체 여러분 ETF 주식이 2% 정도가 빠졌는데 올라가다 2% 정도 빠진 거죠. 마지막에 폭락장까지 기다리게 되면 절대 이런 현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이 판세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오늘 방송 마치면 다시 또 방송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본인의 판세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세장은 믿을 수만큼 강력합니다. 두 가지 역사 사례 모두 이 세속적 파동이 끝나기 전에 더 높은 고점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봅니다. 대세가 이렇게 추종하는 거죠. 정시를 볼 때는 절대 대세를 추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소수 의견이라도. 영어 표현으로 이런 보시게 되면은 next few years 피크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해서 엑셀레이터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 코베시 레터가 상당히 실력이 있네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봤던 데 중에 가장 실력 있는 그런 평가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을 한번 보시죠. 이 글은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을 과거의 장기적인 강세장과 비교하면서 이 장기적인 강세장을 영어로 시큘러 불이라고 하네요. 현재 시장의 특식은 2009년에 시작된 현재의 강세장이 16년째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1982년 2000년 이 기간의 시장은 닷컴 버블로 알려진 급격하고 폭발적인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이 패턴을 후반기 폭발적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1949년부터 1968년 이 기간의 시장은 급등락보다는 여러 차례의 작은 고점과 깊은 조정, 오르고 풀백 내리고 오르고 풀백 오르고 풀백. 글쓴이는 현재의 시장이 1990년대 후반의 폭발적 상승보다는 1960년대의 점진적 패턴을 더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산 가격과 이익을 비교하는 CAPA 모델을 인용해서 시장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앞으로 수익률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현재의 강세장 역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주장은 현재의 장기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폭발적인 형태이든 점진적인 형태이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낙관적인 시작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본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저 자신도 뭐 확신이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없는데 두 가지 가설을 보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면 재방송 한번 더 보시면서 야 나는 어느 쪽이 맞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입니다. 성장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가 미국의 대형 기술주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실적으로 아마 증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대형주 질주 현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완전히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재편이 된 겁니다.
시장 구조가 큰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에 투자했던 사람이 손실을 많이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테슬라의 세일즈 판매량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래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테슬라의 주가를 성과로 나눈 그게 너무 높은 겁니다. 189 엔비디아가 55 애플이 33 메타가 28 이 이야기는 메타가 아직도 싸다는 이야기죠. 28이라는 이야기는 제너럴모터스가 8 중국의 BYD가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TTM이란 것은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성과입니다. 트레일링 12 months price to earning이니까 TTM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프라이스를 earning 수익으로 나눈 거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회사가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느냐 저평가를 받고 있냐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미래 가치를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보는 겁니다. 테슬라의 한국 투자자들 가운데 뭐 풀베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은데 또 좋은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 투자는 분산 또 분산이죠. 분산 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 가지고 뭐 지나치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 정치가 이런 개판이 되고 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관심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TTM은 주가 수익률 비중인데 특정 기업의 주가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특정 회사의 주식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TTM 주가 수익률이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TTM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 가능한 순이익을 나눈 것이 포워드 PE라고 하죠. 포워드 P 여기 포워드 PE네.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받느냐.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TTM PE. 여러분 미국 회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거의 탑10 회사들입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나는 간이 떨려서 못 살 것 같아요. 537입니다. 테슬라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면 175입니다.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엔비디아가 57, 마이크로소프트가 40, 애플이 35, 구글이 22, 아마존이 35, 메타가 27, 브로드컴이 112, TSMC가 29, 구글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22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저평가된 지가 오래됐죠. 구글이. 537에도 여러분들 회사를 사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영국의 에코노미스트가 팔란티에라는 기업은 역사를 통해서 가장 the most overvalued 가장 고평가된 스탁이다. 팔란티어가. 뭐 이게 너무 큽니다. 537은. 537은 너무나 간 떨리는 거기 때문에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팔란티어는 뭐 4배 정도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대개 미국의 S&P 500의 기업의 평균 TTM PE
과거 12개월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25에서 26입니다. 나스닥이 30에 33.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주식 가격이 한 800불 가까이 됐기 때문에 비싸지만 메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인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메타가 주식 하나 가격이 지금 아마 790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 사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대개 25에서 26이고 나스닥이 한 30에 33이 되네요. 그만큼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받고 있는지. 소형주들은 완전히 죽을 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형주 주가지수하고 소형주 주가지수를 비교한 것이 뭐 이게 4까지 올라간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대형주가 압도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소형주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소형주 시장지수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많이 여러분들 본 거죠. 소형주 같은 데 이제 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넣은 돈을 할 수가 없고 여기 오늘 에코노미스트 경고는 한번 귀담아 들어야겠죠. 추격 매수를 하거나 뭐 대세를 추종해 여러분들 하는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코노미스트 팔란티어가 너무나 오버밸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한 번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돈이 떠나는 거죠. 돈이 떠납니다. 유럽이 비명이 지르는데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겁니다. 유럽이 체제 경쟁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9회로 역사 스페셜의 포르투갈 편을 다뤘는데 그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1602년도에 포르투갈의 인도양 무역 독점권을 이런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VOC. 동인도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죠. 여러분 이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은 국영회사인 거죠. 국영회사. 이를테면 국가가 직접 하는 거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이 밀린 겁니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정책 만들고 제도 집행하게 되면 한국도 금세 체제 경쟁이 밀리면 이미 체제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떠나는 거죠. 유럽 보시면 오늘 굉장히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오늘 기사가 미국의 스탁마켓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이 유럽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머전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거죠. 유럽의 가장 유명한 회사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 정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체제 경쟁. 체제 경쟁이 밀리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그런데 뭐 유럽 시장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판세를 못 읽는 거죠. 큰 판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판을. 대한민국 이름 10년이란 큰 판 20년이란 큰 판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니 코스피가 5천 가겠다. 야 이제 뭐 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될 수도 있겠죠. 될 수 있는데 큰 판을 읽어야 돼. 큰 판을. 큰 판을 읽어야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판을 못 읽으면 그냥 재산도 잃고 여러분들 잘못 나중에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판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공병호 TV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 자신이 이런 판을 읽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여러분도 함께 판을 읽는 능력들이나 지혜가 늘어날 겁니다. 판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판이 깝깝한데 뭡니까? 거기다 국장에 전부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돈을 잃죠. 조금 반짝하다가 여러분들 뭐 21위까지 떨어졌더구먼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게 되면 판을 다 읽는 겁니다. 유럽 시장에 돈을 투자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날이 갈수록 신규 상장 회사들에 몰리는 돈이 커지는 겁니다. 유럽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규모도 작고. 이런 게 이런 체제 경쟁이고 문화 경쟁인 거죠. 미국은 투기의 나라인 겁니다. 투기의 나라. 건국 초기부터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남부의 휴스톤이니 뭐 이런 서부의 변경지역은 땅 투기꾼들이 가가 여러분들 다 목숨 걸고 택지 개발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피 같은 자산을 어디에다 이런 배분하는지 미국이 스탁이 가장 많습니다. 스탁이. 그다음에 캐나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스탁을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정권 방송을 왜 하는 겁니까? 난 정권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스탁마켓에 대한 자원 배분이 이렇게 작은 겁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국가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아주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좋은 점이 이렇게 차트나 이런 걸 통해서 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미국의 이름 S&P 500하고 유럽을 대표하는 FTSE 100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주가가 안 오르니까 주주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영국은 지금까지 6개 기업이 상장해서 올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억 8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조달은 올해 38% 증가해서 4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영국하고 이런 미국이 2억 대 40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될 유럽인들에게 이처럼 상장기업의 부족 현상은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일입니다. 7개 정권 그레스를 소유한 유로네틱스의 최고 경영자 이야기인 겁니다. 정치가 활성화 안 되면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국장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럽 장도 갈 수 있고 일본 장도 갈 수 있고 미국 장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시대 난 거죠. 암스테르담과 런던은 수세기 전 유럽의 식민지 제국을 건설할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항해 자금을 조달하여 상장 주식 거래의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유럽 주식시장은 활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 즉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유럽의 여러분들 정권 거래사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암스테르담의 정권 거래소지 않습니까? 17세기 중반부터 국공채를 대중화했지 않습니까? 18세기 들어서 런던의 정권 거래소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되니까. 실력이 있으면 가능하면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상장 규모도 유럽에서 줄어들고 있고 거래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런던 거래소의 상장 회사 수는 5년 만에 5분의 1적 1600개로 감소했습니다. 런던의 총 시장 가치는 5조 달러로 엔비디아 가치의 4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엔비디아 한 회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런던 거래소의 이런 총 규모가. 유럽 기업의 미국 탈출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와이즈와 기계 전문 기업과 애쉬테드 런던 정권 거래소 그룹의 일부인 LSE에서 미국으로 주요 상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FTSE 100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이름 주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아마 신약 회사일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상장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미국 시장에 가야 고평가를 받으니까. 유럽 시장에는 항상 회사가 이런 같은 분야의 다른 회사보다 저평가 받으니까. FTS의 100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국에 매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 같은 역사적 교류의 쇠퇴를 비상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침체, 낮은 생산성, 유럽인과 미국인 사이 부의 격차 확대 주범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범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럽 이야기하지만 꼭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치가 활성화 안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시장이 활성화돼야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건데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자 됩시다 하고 뭡니까 미국 시장 갑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금융계에 있는 사람은 안 좋아하겠지만 한국에 여러분들 상장회사 이름 상장된 그 사지 말고 오리지널 사가지고 여러분들 원화 가치 변동에 이름 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안 좋아하죠. 그럼 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되고 입장이 되니까 세상이 여러분 참 좋아진 겁니다. 손가락 하나 클릭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이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툴툴거리지만 그래도 참 멋진 시대에 난 겁니다. 그게 너무 이런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런 클릭 한번 가지고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는 거에 투자 이민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났습니까? 투자 수수료 조금 주면 미국의 최고급 이런 회사들의 상장지수본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났습니까? 조선시대 안 난 게 얼마나 이런 다행인 겁니까? 몸은 이런 한국에 있지만 돈은 미국으로 뺀 겁니다. 아니 공박사는 애국자가 아니다. 애국하는 길이 뭡니까? 미국 가는 거죠. 왜? 국가의 이름들 부담 안 될 테니까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누구 눈치 볼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누구 여러분들 돈 받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툭 깨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이런 목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예, 부자 되고 성장하시고 미래 대비하고 이런 겁니다. 딱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입니다. 나라 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클릭해 가지고 돈은 다 밖으로 빼면 되는 겁니다. 돈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얼마나 멋집니까? 돈을 세상에 누가 잘 벌어줄 거냐. 국장에 있는 CEO들이 잘 받아줄 거냐. 신한금융의 CEO가 이런 잘 키워줄 거냐. JP모간의 여러분들 CEO가 잘 키워줄 거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에 돈을 집어넣는 게 삼성전자가 내 돈을 잘 굴려주겠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잘 굴려주겠냐. 에? 에? 어디가 잘 굴려주겠습니까? 잘 굴려주는데 돈을 집어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까? 징징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좋은 시대에 난 겁니다. 비행기 타고 이런 미국 안 가더라도 이런 클릭 한 번 가지고 이런 미국을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어마어마한 시대인지를 잘 못 깨우칠 겁니다. 그냥 클릭으로 다 돈이 나가는 겁니다. 부자 다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부담 안 주는 시민이 된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나라 보고 돈 내라고 이러면서 징징대는 않는 게 이러면 애국하는 겁니다. 공병호 TV 보시면 여러분들 부자 될 겁니다. 부자가 왜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 부족은 유럽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상장 훨씬 이전부터 이 같은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유럽의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나 뉴욕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똑같은 문제인 겁니다. 한국의 문제가. 유럽의 문제는 돈 부족만이 아닙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가계들은 미국인보다 더 많이 저축하지만 2009년 이후 미국인과의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더 많이 저축하면 안 되고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투자를 더 많이 저축할 생각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저축을 하니까 이런 유럽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의 가계들은 미국인보다 더 많이 저축하지만 더 가난해졌습니다.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 마인드가 없으니까. 유럽인들은 수익률이 낮은 은행 계좌의 저축액의 70%에 해당하는 1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네요. 예? 은행 계좌에 12조 달러를 여러분들 쥐고 있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401K를 통해 광범위한 주식 소유권을 키운 미국과 달리 이들은 은퇴 시에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연금의 노후를 의존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자본시장이 발달돼서 미국은 참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체제입니다. 젊은 날부터 착실하게 401K나 IRA 같은 그런 은퇴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 200만 불 정도는 가지고 은퇴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스템의 차이인 겁니다. 시스템의 차이. 유럽 기업 경영진들은 미온적인 유럽 내 투자 때문에 기업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불평합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회사인 토탈 에너지, 영국의 쉘, 광산업체인 글렌코어는 미국 동종업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 살아남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동안 뉴욕 거래소에 데뷔한 영국 기업 20개 가운데 시장 가치가 상승한 기업은 3개뿐이고 절반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미국 시스템이. 이 한국계 여러분들 교수분들 가운데서 미국의 여러분들 테뉴 트랙을 통과해 가지고 정교수로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살아남은 자들이니까. (10년) 동안 뉴욕 거래소에서 직상장을 한 영국 기업 20개 가운데 절반이 상장 폐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만 여러분들 가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경쟁적이고 빡세니까 생산성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유망 기업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탈.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미국행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장 장소 이동. 유럽은 리스크를 여러분들 감당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은행 자금 70%, 저축 문화. 주식 투자 문화가 일천합니다. 투기 문화가 부재한 것. 문화적으로 그렇죠. 한국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람도 떠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괴롭히면 죽지 못해서 사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1415년에 포르투갈이 첫 번째 식민지로 개척한 것이 북아프리카의 세우타지 않습니까? 세우타를 정복만 하면 여러분 될 줄 알았는데 정복하고 나니까 무슬림 상인들이 다 딴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안 나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큰 돈을 들여가 세우타를 정복했는데 막상 세우타를 이런 관리해 보니까 세금 수입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 상인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자본 파업.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한국에도 적용되고 유럽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런 유럽연합의 정시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자본이 다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이 과소평가한 치명적 문제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메카인 말라카를 정복만 하면 떼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말라카를 정복을 하니까 이런 무슬림 상인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업하는 노하우라는 이런 모든 것이 사람 머리하고 가슴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줄이를 트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대단히 귀한 여러분들 정보거든요. 사람들은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포르투갈이 치명적 오판을 한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전혀 몰랐던 거 아닙니까? 산인을 옥죄니까 무슬림 상인들이 다 이웃한 무슬림 국가로 다 이동해 버리지 않습니까? 돈도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하는 거죠. 세월을 뛰어넘어서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대한 겁니다. 매력적인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전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범하는 치명적 오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은 대상이 되는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1511년 말라카를 정복한 이후에 무슬림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여러분들 상권을 이동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세금 때리면은 인간들이 죽었다 여러분들 깨어나더라도 그냥 세금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까? 상속정려세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걸 잘 알아야 여러분 정책에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역사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냥 포르투갈이 여러분들 무력 동원해 가지고 말라카 해협에 있는 지금의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를 여러분 점령해 가지고 무슬림 상인들이 이런 돈 때리면 떼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그냥 엄청나게 때리는데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평생 소득세 법인세 다 내고 모은 재산을 여러분들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 그래도 난 그 빼앗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때리겠죠. 사람은 계속 나가겠죠.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말라카는 점령하기 이전에 주류 상인층이 되게 무슬림 출신들이 많았는데 세금을 여러분들 그냥 과하게 때리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슷한 일이 1415년 포르투갈 세우타 점령 때도 발생했다. 군인들은 이런 생각 못하거든요. 정치인들은. 포르투갈은 말라카를 장악하기만 하면 기존의 상인 네트워크가 그대로 남아 세금을 또박또박 바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떠나는 거죠. 그냥 거짓말 보고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이런 걸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걸 여러분들 자본 파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본 파업. 무슬림 상인들이 그냥 주변 지구로 다 이동해버린 겁니다. 여기로 다 이동해버린 반다 아체 여기가 여러분들 말라카인데 여기서 다 반다 아체를 이동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지금의 싱가포르로 이동하고 조호르 술탄국이죠. 이게 조호르 술탄국의 주요 항구로 아체 술탄국의 항구 도시인 반다 아체로 다 이동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잘 되게 하는 게 참 쉬운데 뭐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클릭만 가지고 그냥 자본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공병호 TV도 보시고 그리고 뭐 다른 방송 이렇게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투자. 정권 방송 이런 거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그냥 제가 딱딱 요약해 주지 않습니까? 정석 투자를. 그리고 뭐 매년 정권 여러분 방송 볼 필요도 없고 무슨 신문 같은 거 여러분 곤두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ETF 훌륭한 상장지수 본데 딱 돈 박아놓고 이런 뭐죠? 매달 20만 원 30만 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매달 여러분 그냥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20일 날 집어넣으면 매일 20일 날 사는 겁니다. 정권 방송 같은 거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 일을 계속 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는 딱 원칙을 정하고 방향 원칙
원칙은 여러분 뭡니까? 그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투자 원칙이 뭐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우표 수집하고 똑같이 그냥 조금 좋은 가격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안 파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한번 사서 안 판다. 그렇게 이런 간단한 게 투자 원칙입니다. 분야는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배당주 할 거고 꼭 돈이 여러분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주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한다. 능력 있으면 개별 주식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더 능력 있으면 테마주 투자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능력이 출중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내가 투자에 가난한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훌륭한 상장지수 펀드를 선택해 가지고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단타 정신 나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에너지를 왜 그런 데 쏟습니까? 단타에서 돈을 벌가지면 돈 번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는 과학입니다. 투자는 투기가 아니 투자는 과학입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개별 주식 본인이 능력이 출중하면은 개별 투자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상장 지수 펀드 하면 되는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 이름 좋은 거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 그럼 미국의 찰스 스왑이 만든 SCHG 가장 좋죠. S&P 500을 추종하는 것. 나는 조금 더 벌고 싶다. 나스닥 QQQM 투자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더 벌고 싶습니다. 1% 투자 수익률이 공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주 투자 펀드를 하면 되는 거죠. XLK, FTEC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내가 공부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보다 좀 더 벌고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 투자하면 되는 거죠. SMH, SMHX, SMHX, SOXQ 이렇게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공박사님 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개별 주식을 좀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탑10 여러분들 대형 기술주를 이런 골고루 이렇게 좀 사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표 수집처럼 주식 투자를 생각하게 되면 평강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한 분께서 저는 단타가 재밌습니다. 단타가 재밌으면 아드레날린도 이런 분비가 되고 머리도 쭈삣쭈삣 서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 단타를 하는 것 막을 수는 없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8시에 역사 스페셜 9번 제국의 여러분들 낙종가 쇠락인가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